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건강은 가장 소중한 자산이지만 60대 이후의 건강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조건이 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아프지 않고 의지할 약에만 매달리지 않는 삶, 스스로 걷고 웃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을 이어가는 것이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시대에 우리는 흔히 100세 시대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건강하게 사는 기간, 즉 건강 수명은 기대 수명보다 훨씬 짧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약 83.5세지만 건강 수명은 약 73세로 그 차이는 약 10년 이상입니다. 이 기간 동안 병원 침대에 오래 누워 지내는 노년이 아니라 여전히 활기차게 사람들과 어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즐겁게 살아가는 노년을 위해서는 반드시 체계적인 루틴이 필요합니다. 그 루틴은 거창한 비밀이 아니라 작지만 꾸준한 습관의 힘에서 비롯됩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진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만성질환 발병률이 20-30% 낮았고 삶의 만족도도 높았으며 이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특히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습관은 스트레스 관리와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하는 데도 기여하며 이는 노년기의 정신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 연구는 이러한 생활 방식이 염증 지표를 낮추고 항산화 능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노화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지켜내는 방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세계 곳곳의 장수 마을, 이른바 블루존이라 불리는 지역들을 살펴보면 공통된 생활 습관이 존재합니다.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데냐, 그리스 이카리아, 미국 로마린다, 코스타리카, 니코야 같은 지역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길고 90세가 넘도록 스스로 걷고 생활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첫째, 매일 꾸준히 몸을 움직인다는 것이고 둘째, 과식하지 않고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한 식습관을 유지한다는 점이며 셋째, 가족이나 공동체와의 끈끈한 관계 속에서 외로움이 아닌 유대감을 느끼며 산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60대 이후의 건강 루틴을 설계할 때 매우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블루존 연구의 선구자인 댄 뷰트너는 이 지역들의 장수 비결을 파워9로 요약했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움직임, 삶의 목적 의식, 스트레스 해소, 80% 포만감 식사, 식물 중심 식단, 적당한 와인 섭취, 신앙 공동체 참여, 가족 우선, 적합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포함합니다. 오키나와의 100세 노인들은 매일 정원을 가꾸거나 걸으며 자연스럽게 8,000에서 12,000보를 걷고 지역 모임에서 노래와 춤을 즐기며 사회적 유대를 강화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단순히 장수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과 치매 예방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텍사스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블루존 주민들의 텔로미어 세포 노화 지표 길이가 일반 인구보다 길게 유지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단 덕분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니코야의 경우 지역 주민들은 매일 아침 해를 보며 감사 기도를 드리며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하루의 시작은 아침을 어떻게 여는가에서 차이가 납니다. 많은 노인들이 은퇴 후 아침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늦게 일어나거나 아무 계획 없이 하루를 보내기 쉽습니다. 그러나 몸은 일정한 리듬을 좋아합니다.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눈을 뜨고 햇볕을 받는 것만으로도 생체 리듬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햇볕은 우리 몸의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분비를 조절하여 수면과 기분에 영향을 주는데 아침 햇살은 수면의 질을 높여주고 기분을 안정시킵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커튼을 열고 햇볕을 맞으며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하루의 루틴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작은 동작이지만 이는 몸과 마음을 깨어나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방법으로는 매일 오전 7시에 일어나 창가에서 10분간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팔과 다리를 천천히 돌리는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는 관절 유연성을 높이고 하루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실제로 이런 루틴을 따르는 노인들은 우울증 발병률이 15% 낮다는 연구가 있으며 영국 노화학회 조사에서도 아침 햇빛 노출이 비타민 D 수치를 높여 뼈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아침 햇빛은 식의 유전자를 조절하여 대사 건강을 개선하며 이는 비만과 당뇨병 예방에 간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사르데냐의 장수 노인들은 아침에 자연 속을 걷거나 햇볕을 쬐며 하루를 시작하며 이는 그들의 활력과 장수에 큰 역할을 합니다. 아침을 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습관은 호흡과 명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안과 근심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건강 걱정과 미래의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깊은 호흡은 뇌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긴장된 신경을 풀어줍니다. 아침에 5분 정도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하는 습관은 하루 전체를 안정되게 이끌어갑니다. 실제로 명상을 꾸준히 하는 노인들은 기억력 저하가 늦게 나타나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연구에서 1년 6개월간 명상을 실천한 노인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 뇌 용량 감소가 적었고 인지 기능이 유지되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4주간의 짧은 명상 훈련만으로도 노인들의 지속적 주의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하려면 앉은 자세에서 코로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4초 세고 4초 참았다가 입으로 4초에 걸쳐 내쉬는 4호흡법을 시도하세요. 이는 불안을 줄이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앉아서 오늘 하루도 고맙다는 마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정신 건강은 크게 달라집니다. 장수 노인들의 사례를 보면 사르데냐의 102세 할머니는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이는 그녀의 활기찬 일상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정신적 안정은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명상은 또한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박 변이성을 높여 심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운동은 노년기의 건강 루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걷기 운동이 가장 기본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걷는 것에서 나아가 다양한 형태의 움직임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침에는 가볍게 30분 걷기를 하고 오후에는 근력 운동을 15분 정도 추가하는 식입니다. 집안일 역시 훌륭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청소를 하고 화단을 가꾸고 장을 보러 다니는 것도 몸을 쓰는 활동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종일 오래 앉아 있지 않는 것입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곧 수명 단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장시간 앉아 있는 생활은 심장병, 당뇨, 비만의 위험을 높입니다. 따라서 1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반드시 일어나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블루존 주민들처럼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일상에 통합하면 무의식적으로 칼로리를 소모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계단을 이용하거나 정원을 돌보는 일을 통해 하루 1만 보 이상을 자연스럽게 걸으며 이는 심박수를 유지하고 대사율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근육량을 보존하고 뼈 밀도를 유지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 이상 걷는 노인들은 심장병 위험을 19% 줄일 수 있으며 이는 꾸준한 운동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때문입니다. 근력 운동은 특별한 장비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스쿼트, 벽을 짚고 하는 푸시업, 밴드를 이용한 스트레칭은 노인에게 적합한 운동입니다. 하루에 10분만 꾸준히 해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강화되고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한 노인 그룹은 하지 않은 그룹보다 골절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미국 스포츠의학 대학의 성명서에 따르면 노인들의 저항 훈련은 근육 기능과 기능적 능력을 유지하며 사망률을 46% 낮출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1년간 무거운 저항 훈련을 한 노인들은 3년 후에도 근력을 유지하며 근육량 손실을 막았습니다. 구체적인 루틴으로는 주 2, 3회, 각 운동 8에서 12회 반복으로 시작하세요. 100세를 넘긴 미국의 한 센테너리아는 매일 가벼운 웨이트 리프팅으로 근력을 유지하며 이는 그녀의 독립적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돕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와 면역력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근육량이 많은 노인은 감염병에 걸려도 회복 속도가 빠르고 암 발생 위험도 낮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저항 훈련은 노인들의 뇌 구조를 보호하고 인지 저하를 늦춘다고 합니다. 이는 근육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당뇨병 위험을 줄이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력 운동은 뼈를 강화해 골다공증을 예방하며 이는 넘어짐으로 인한 부상 위험을 줄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이카리아의 한 95세 노인은 매일 가벼운 무게로 근력 운동을 하며 이는 그의 움직임 범위를 넓히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식습관 역시 건강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줄고 식사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영양소가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근육 손실이 가속화됩니다. 특히 단백질은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한국의 60대 이상 인구는 여전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한 끼에는 반드시 단백질이 포함되도록 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3끼 모두에서 단백질을 조금씩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노인들에게 체중 1kg당 1.0, 1.2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60kg인 경우 하루 60, 72g의 단백질이 필요하며 이는 닭가슴살, 두부, 계란, 생선 등을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면 세포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특히 고등어나 연어 같은 생선을 주 2회 이상 섭취하는 것도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블루존 식단처럼 콩류와 채소를 중심으로 하면 소금 섭취를 줄여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니코야 지역 주민들은 검은 콩과 옥수수를 주식으로 삼아 단백질과 섬유질을 풍부히 섭취하며 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토종 채소와 과일을 활용해 항산화 물질을 보충하며 이는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 식품 섭취는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을 줄여 노화를 지연시킵니다. 식사량 자체는 과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사람들은 하라치부, 즉 배가 80% 찼을 때 수저를 놓는 습관으로 유명합니다. 이 습관은 실제로 장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소식을 하면 체내 염증이 줄어들고 대사 건강이 유지되며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 위험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과식은 노화의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따라서 식탁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천천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코스타리카 니코야의 센테너리안들은 소금 섭취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식단을 통해 영양 균형을 맞추며 장수합니다. 이는 칼로리 제한이 자가포식을 촉진해 세포를 재생하는 데 기여한다는 연구로 뒷받침됩니다. 자가포식은 손상된 세포 성분을 제거하고 새로운 단백질을 합성하며 이는 노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소식은 포만감을 조절하는 렙틴 호르몬을 안정시키며 이는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키나와의 노인들은 식사 후 10분간 가만히 쉬는 습관을 가지며 이는 소화를 돕고 포만감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수분 섭취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노인들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탈수 위험에 쉽게 노출됩니다. 탈수는 단순히 목이 마른 수준을 넘어
신장 기능 저하, 혈액순환 장애, 심지어 치매 증상 악화까지 불러옵니다. 하루 6잔에서 8잔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커피나 녹차도 좋지만 카페인이 많으면 이뇨작용이 강해 수분이 배출되므로 순수한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수분 섭취는 노인들의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국 런던 대학의 연구에서 하루 1.5리터 이상 물을 마신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력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수분 부족은 혈액 점도를 높여 심장 부담을 증가시키므로 꾸준한 수분 섭취는 심혈관 건강에도 필수적입니다. 오키나와의 장수 노인들은 하루 종일 물과 허브차를 자주 마시며 이는 탈수를 예방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수분 섭취는 또한 관절 윤활을 유지하고 피부 탄력을 보존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정신 건강 역시 60대 이후 루틴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종종 외로움과 우울감을 동반합니다. 자신이 더 이상 사회적으로 필요 없는 존재라는 생각은 삶의 활력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나 건강한 노인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연결을 유지합니다. 친구를 만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외로움이 아닌 유대감을 선택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에서 사회적 고립은 치매 위험을 27% 증가시킨다고 밝혀졌습니다. 또 다른 대규모 분석에서 외로움은 치매 위험을 31% 높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단순한 정서적 위안이 아니라 뇌 건강과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매일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 웃음을 나누는 것 자체가 중요한 루틴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주 3회 이상 친구나 가족과 산책하거나 전화 통화를 해보세요. 이는 블루존처럼 올바른 부족들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르데냐의 장수 노인들은 매일 마을 광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이는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는 심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카리아의 노인들은 매주 모여 춤을 추며 이는 신체적 운동과 정신적 안정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도 치매 예방과 직결됩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는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기 쉽지만 뇌는 끝까지 학습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실제로 70대에 그림을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는 사람들이 인지 기능 저하가 늦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국립노화연구소에 따르면 평생 학습은 인지 건강을 유지합니다. 델라웨어 연구에서 평생 학습 프로그램 참여는 치매 위험을 줄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매일 30분 책 읽기나 온라인 강의 수강을 추천합니다. 이는 뇌의 인지 예비력을 높여 알츠하이머를 예방합니다. 센테너리안 사례에서 많은 이들이 독서나 취미 활동으로 뇌를 자극합니다. 95세의 한 일본 노인은 현지 역사에 대한 책을 쓰며 뇌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새로운 학습은 신경가소성을 촉진하며 이는 뇌의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고 기억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언어 학습이나 퍼즐 푸는 활동은 전두엽 기능을 활성화해 의사결정 능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오키나와의 한 98세 노인은 매일 한자를 연습하며 이는 그의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도 건강 루틴의 중요한 축입니다. 60대 이후는 상실과 마주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거나 오랜 친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젊은 시절의 에너지와 몸의 능력이 점차 줄어드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집착이 아닌 내려놓음, 원망이 아닌 감사의 태도입니다.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습관은 정신 건강에 놀라운 효과를 줍니다. 실제로 감사 일기를 쓰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수면의 질이 좋고 우울감이 적으며 혈압도 낮았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에서 감사 표현은 노인들의 수명을 연장합니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연구에서도 감사 실천은 건강 행동을 촉진합니다. 구체적으로 매일 저녁 3가지 감사한 일을 적는 루틴을 들이세요.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심장 건강을 돕습니다. 오키나와의 장수 노인들은 매일 가족과 함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는 그들의 정신적 안정을 유지합니다. 감사 실천은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켜 긍정적인 정서를 강화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니코야의 노인들은 매일 저녁 하늘을 보며 감사하며 이는 그들의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도 질병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대장암, 위암, 유방암, 전립선암 검진 역시 시기에 맞춰 받아야 합니다. 이상 증상을 느끼면 미루지 말고 바로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작은 신호가 치명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검진은 두려움이 아니라 안심을 위한 과정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100세 노인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만성 질환을 늦게 겪거나 잘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니코야의 한 98세 노인은 매년 건강검진을 통해 고혈압을 조기에 관리하며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정기검진은 조기 진단으로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치료 비용과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사르데냐의 노인들은 매년 지역 의료센터를 방문하며 이는 그들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는 데 기여합니다. 결국 건강 루틴의 핵심은 꾸준함에 있습니다. 하루 이틀 잘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습관을 매일 반복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침마다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고 햇볕을 맞으며 걷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사람들과 웃음을 나누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이 간단한 루틴들이 쌓여서 10년, 20년 후에 건강한 삶을 만들어냅니다. 60대 이후의 건강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어떤 습관을 선택하느냐가 남은 인생의 질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걷기 운동을 나서고 오늘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오늘 감사의 마음을 적는 것. 바로 그것이 건강한 노년을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습관을 실천한 노인들은 좋은 수면, 활동적 생활, 금연을 강조하며 이는 연구에서 장수와 직결됩니다. 103세의 한 미국 노인은 매일 30분 걷기와 감사 일기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며 이는 그의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세대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개인의 행복감을 높이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